이번 시간에는 러시아가 한국과 한반도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키워드는 남북한과의 우호 관계 유지, 영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동북아의 다자 안보와 평화에 대한 의견, 남북한의 긴장 완화, 남북한 협력과 발전, 육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극동 개발에 참여하고 러시아 에너지 자원 개발에 투자하면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동북아 협력 구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안보와 경협 대상으로 러시아는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비핵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리비아식 전면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보다는 단계적이고 동시적 상호적 접근 방법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단계적 제재 완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포기한 이후에야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리비아식 미국의 논리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중러 양국이 제안한 단계적이며 종합적 해결 방법과 행동 계획에 따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또르가노프 무기모 총장과 또로라야 브릭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화의 전제 조건도 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의 두 과제는 영내 긴장 고조와 인근 지역의 불안정 불용,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 보장 시스템 구축이라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익이 보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바라보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가지 방법을 서구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비아식 비핵화 방법, 그 다음에 이란식, 카자흐스탄식, 우크라이나식.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고 가장 근접한 방법을 이란식 비핵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식 비핵화 과정에서 대북 강경파인 폼페이오, 존 볼튼이 핵 협정에서 탈퇴를 했죠. 존 바이든 정권이 이란 핵 협정을 다시 재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정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식 비핵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핵 포기 후 조건부 지원 모든 것이 다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이 우크라이나 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조약까지 맺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보게 되면은 러시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유린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식 비핵화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태를 바라보는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기력이나 북한 내부의 문제 아니면 김여정의 실세 등장 이런 내용보다는 교착화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진행하려는 북한의 의지에 더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회담에 회의적이었던 러시아는 그나마 성사되었던 북미 회담이 양 국가 원수들의 개인적인 캐릭터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회담이 결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전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더 강화하거나 군사적 압박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북미 간의 갈등으로 미국이 동북아 안보 구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미국 의도대로 한국이 반중 반러 진영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을 우려합니다. 러시아는 동북아 국제 정세를 대립과 충돌로 몰고 가는 미국과 북한의 대립과 갈등이 러시아의 국가 이익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영내 NPT 체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제한적이나마 공조를 하고 북핵 해결 과정에서 미국의 영내 패권 강화를 막기 위해 다자적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핵 보유 및 핵 보유국 지위 불허와 한반도 비핵화를 줄곧 강조해왔지만 북한 체제 유지가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내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6월 16일에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수준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2013년에 실시한 제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었을 때 실시한 1호 전투 근무 태세를 7년 만에 발동하였습니다. 이어 9월 19일 남북 9.19 군사 합의를 깨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대의 부대를 전개, DMZ 내 GP를 복원, 1호 전투 근무 태세 격상 및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대남 삐라 살포를 예고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한 미 공군의 B-52H 전폭기 2대가 동해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8일에는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와 근접 지상 공격기인 A-10 전투기도 오산에서 출격하여 초계 비행을 하였습니다. 러시아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하여 양 당사자들 간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사태 조정을 위하여 푸틴 대통령이 관련된 양 당사자 고위급과 전화 통화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나라 중 러시아는 중국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북한 핵 문제와 공세적 도발에 대하여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는 현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자초하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러시아가 주창해온 육자 회담이 재개되면 동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전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 다음에 4대 군사행동을 계획 검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남 삐라 살포를 하고 전선 경계 근무를 격상,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 주요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 지구와 그 다음 금강산 지구에 연대급 부대와 화력 구분대를 배치를 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대치 국면이 발생했을 때마다 러시아의 반응은 일관적이고 명확합니다.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은 2017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도발의 구실을 미국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대북 제재는 의미가 없고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7월 4일 러시아는 중러 정상회담 직후 중국과 공동으로 한반도 위기 해결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통해서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2단계에서 당사국들 간의 협상을 통한 무력
사용, 불가침, 평화 공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제 원칙을 확정한 후 핵 문제를 포함한 일괄 타결, 3단계 들어서서 협상 진행에 의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수립 방식 논의하고 4단계에서는 관련 국가의 관계를 정상화한다. 이를 위하여 중로 양국이 참여하는 육자회담 재개를 주장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북한 도발 우려에 대한 유엔 안보리 소집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지역이 불안정해졌으며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북한에 경고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해서 소집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 국가들이 우려하는 도발 가능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북미 협상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을 문제 삼으면서 제재 완화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견 때문에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유엔 안보리 성명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안보리 회의에 대하여 미국이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지 명백한 결심을 내리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라고 반발하면서 강경 노선을 택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2019년 연말 시한을 제시하면서 대결 국면을 조성하던 북한은 2020년 들어오면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 대북한 제재 조치 해결 문제가 장기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러시아 3단계 로드맵하고 한국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 중러 한반도 로드맵이 약간 비슷하죠. 한국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1단계에서는 대화 여건을 조성한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북핵 미사일 동결한다. 중러 한반도 로드맵에서는 무력 사용 불가침 관련국 협상을 착수를 하는 걸로 돼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협상을 착수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먼저 북핵 미사일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로 넘어가는 약간은 다른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3단계에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보 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군비 통제와 군축, 그 다음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4단계에서는 관력국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은 유럽적 러시아보다는 러시아 안보 이익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정책이 유연하고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고, 남북한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러시아 국가 이익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통한 경제 발전입니다.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극동지역 투자 확대, 경제 발전, 동북아 지역 내 자유로운 교역과 교류, 이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 내 러시아 영향력 확대 및 강화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첫째, 지정학적 차원에서 러시아 국가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핵 문제로 인하여 러시아의 극동 개발 프로그램이 경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추진하던 가스 파이프라인, 철도 연결 사업, 극동 교통 물류 인프라 개발 사업, 에너지 그리드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동북아 안보에 대해서 개입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외 정책 개념에 의하면 러시아는 남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 중시,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외 정책 개념에서 보면은 러시아 동북아의 다자 안보와 평화에 대한 의견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84조에서 남북한의 긴장 완화, 남북한 협력과 발전, 육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 노력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외 정책 개념에서 나타난 한반도 정책은 일관되게 남북한 등거리 외교 노선, 러시아가 천명하였던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은
평화적 접근, 남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유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다자 안보 기구를 통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구상, 남북한의 평화 공존,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착을 위한 다자 안보 체제로서 러시아가 참여하는 육자회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하여는 동북아 구성체로 이루어진 기구를 창설하고 그 협의 기구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동북안의 러시아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육자회담이라는 동북아 다자 안보 시스템을 통하여 영내 주도 국가로 등장하는 것이 러시아의 핵심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의 가장 안보적 이해관계가 자유로운 러시아는 지금까지 소극적 관계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 중재자 혹은 관계자로 전략적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한반도 문제가 러시아의 의사에 반하게 진행되거나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과 군사적 대립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러시아의 안보와 국가 이익에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가 미국의 구상대로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로 굳어진다면 러시아가 원하는 하나롭고 자유로운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상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8년 2월에 무장계획 2011-2020을 대체하는 무장계획 2018-2027을 최종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과거와 동일 규모의 20조 루블을 책정하여 19조 루블은 무기 구매 및 개발, 1조 루블은 군사 인프라 건설에 할당했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국방 예산은 수년간 변함없이 무기 현대화와 군사 인프라 구축, 군인 사회 보장 과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구역을 서부, 남부, 중부, 북부, 동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부 군광군은 아태 지역을 담당합니다. 동부 군광군은 4개 집단군과 태평양 함대, 제11 공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능력만으로 지역 방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실시된 동부 2018은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기동 훈련으로 동부 군광구 및 중부 군광구를 포함하여 태평양 함대 및 북해 함대 병력까지 총 3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차와 및 장갑차 3만 6천 대, 항공기 1000대, 함정 80척이 훈련에 동원되었으며 중국은 군병력 3,500명이 참여하였고 몽골군도 수개 대대급 부대가 참여하였습니다. 러중몽 합동군사훈련에서 러시아 공수부대와 중부 군광구 부대 그리고 북해 함대는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원거리 기동 및 임의 지역 임무 수행, 공중 급유 및 임의 지형에서 이착륙, 함정, 전투기 기동 등을 연습하였습니다. 러시아 공수부대는 작전 지역에 투입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공수부대 편제 내 헬기 부대, 전술 및 전략 방공부대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유사시 신속 기동을 위해 물자 및 기술 지원을 중요하다고 보고 보급 및 정비 기지 통합 운영 및 실전적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동부 군광구 지역인 시베리아와 극동에서 대규모 후방 지원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유사시 인접 및 서부 지역에서 동부 지역으로 신속한 병력 투사와 지원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수부대의 원거리 병력 투사, 철도 이용 부대 이동, 주야간 공중 급유, 북해 함대가 북극해 해저를 통과한 동부 지역으로 기동 등 이와 같은 연습을 통해서 1주에서 1개월 내 주요 전략 부대 병력 투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일 연합부대의 작전 지역 상륙에 대응하여 살린 일대 1개 군단을 창설하고 해군 보병사단 외에 추가로
독립해군보병여단 창설하고 대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 내에서 군사활동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자국 단독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투사 능력을 구비하였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정기적인 합동 군사훈련으로 동북아 안보 불안정과 긴급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공세적 외교 안보 정책으로 동북아 군사력 균형에서 위에 서는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러 양국이 새로운 군사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2019년 7월 23일 중국의 폭격기와 러시아 군용기들이 동해 상공에서 합동 비행을 하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지를 무단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은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360여 발의 경고 사격을 하였습니다. 외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한국 공군기가 경고 사격을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카디지와 영공 침범, 이 내용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2019년 10월 23일에 러시아 A-50 조기 경보 통제기 한 대와 Tu-95MS 폭격기 2대, Su-27 전투기 3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범하였습니다. 이날 러시아 군용기들은 동해를 거쳐 남해 그리고 서해를 한 바퀴 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6시간 동안 카디지를 무단으로 비행하였습니다. 이날은 양국 간 비행정보 교환용 직통전화 개설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러 합동군사위원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는 양국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 교류 및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러시아 대표단이 한국에 와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침범이 도발적인 공군 작전이라고 보고 한국과 공동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영내 불안정을 조성하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카디지를 진입한 9일 뒤인 28일에도 러시아 공군 소속 IL-38 대잠 초계기 한 대가 30여 분간 카디지에 진입하였습니다. 한미연합 훈련 기간인 8월 18일에서 28일 사이에 의도적으로 카디지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사전 통보 없이 카디지를 무단으로 침범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지 않았기에 미국과 서방이 정해놓은 방공식별구역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 때문에 카디지 침범에 대한 한국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영공 침범이 아니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미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로 6월 11일에도 미국이 설정한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을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하고는 국제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북아 영내에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한 갈등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구조화되어 간다면 앞으로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은 공세적이며 군사적 성격을 띠게 될 것입니다. 미중 구조적 갈등 속에서 동북아 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제한받을 것이며 경제안보 군사적으로 중국과 보다 더 이익이 일치하는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내 세력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국가 이익은 국가 안보와 정치적 안정, 경제 통상 협력을 통한 극동지역 개발과 번영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 국가 이익에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북핵이 폐기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전략적 이해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핵무기를 폐기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목표가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법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면
사실상 지위를 인정받는 인도식 해법을 추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아태 지역 정책은 아태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과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여 영내 군사적 안보적 신뢰 구축과 협력 체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국인 남북한과 인접 이해 당사국들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육자회담 체제 하에서 상호 안보 이익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다자 안보 협력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러시아는 자국의 해법을 주장하면서 동북아 이해 당사자로서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자국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그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러시아 동북아 국가 전략의 방향으로는 동북아 평화와 긴장 완화 그리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입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안보 경쟁에서 그나마 유연하고 탄력적 입장을 가진 러시아는 러시아 극동 개발과 발전을 위한 국가 간 경제 협력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됩니다. 한국도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하여 수출입 구조의 다각화와 에너지 도입의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극동 개발에 참여하여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 투자하면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동북아 협력 구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안보와 경협 대상으로 러시아는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최적의 상호 보완적 경제 협력 상대가 한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러시아의 지역 안보나 지정학적 이익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경계할 만한 국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상호 윈윈하는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동북아 평화와 국가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는 영내 미중러 대립 구도가 약화되어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형성되기 어렵다면 그 어느 대안도 현 동북아 문제를 풀 해법이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 내 일부 세력이 한국의 핵무장과 한국 내 전술 핵무기 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포의 균형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공존이 최고의 대안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